네, 안녕하십니까.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 김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1유형과 2유형에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우선은 그 평가 지표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성 양식은 1유형과 2유형에 큰 차이가 없어서 우선 1유형 구축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2유형 같은 경우는 1유형과의 좀 작성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체제 구축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와 부정 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대학별로 전자공문 먼저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총장 결재를 득해서 전자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인쇄본은 원본을 포함을 해서 15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업계획서 인쇄본을 보내주실 때 대학별로 사업계획서 작성 파일 그리고 증빙 서류가 담겨 있는 USB 한 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모두 USB에 담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규격은 저희가 그 작성 양식에 있는 규격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 그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대학에서 판단하셨을 때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소목차 옆에 증빙 서류 관련된 각주를 주석을 달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분량은 전체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분량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분량에는 이제 본문만 포함이 되고 표지나 목차, 간지 등은 분량에서 제외되니까 본문 내용 페이지 수 확인하셔서 50쪽 내외로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계획서 양이 많다 보면 작성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최소한으로 하고자 50페이지 분량으로 했으니 분량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표지는 권역별로 색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대와 전문대가 이제 권역 구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에 해당되는 권역, 수도권, 대경권, 동남권, 충청, 강원권, 호남, 제주권 이렇게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색깔로 이제 표지를 제작하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네, 반드시 그 본문에서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소제목 오른쪽에 관련된 증빙 자료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까지 하시고 간혹 가다가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서 올바른 경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종합계획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1차 년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사업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 및 제출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전자공문은 4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요. 계획서 및 USB 같은 경우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도착하는 24시까지 도착하는 것까지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공문부터 접수하시고 사업계획서와 USB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층에 있는 대학평생교육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자료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간에는 선정 평가 지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선정 평가
평가 주안 그 영역별로 평가 주안점이라던가 세부 내용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이제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앞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평가 받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쇄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점 부분이 같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가점은 구축형에는 가점 부분이 없고 이제 고도화형에만 그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과 관련된 부분은 고도화형 설명을 드릴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지 서식은 작성 양식에 규격 몇 센치와 이런 규격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이 규격을 지켜서 표지 그리고 권역에 맞는 색깔로 인쇄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도 원본에는 반드시 날인을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신청서 작성하실 때도 반드시 신청 유형에 1유형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도 총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요약서입니다. 이 요약서는 이제 비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주기 사업에 참여하셨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형에 신청하실 경우에 학과 신설이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학과 어느 몇 개 학과를 신설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또 정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몇 명 정도 증가했는지 부분을 비고란에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올해 이 양식도 조금 추가가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핵심 성과 지표를 또 따로 표로 만들어서 이제 향후 연차 평가나 성과 평가, 최종 평가 있을 때 핵심 성과 지표 기준으로 좀 성과를 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작성하시면서 이 사업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핵심 성과 지표는 공통 지표와 유형별 지표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 지표는 이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설정하셔서 3개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축형의 유형별 지표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 전담조직 운영 실적, 그리고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운영 실적,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성 방법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후 금요일에 보다 좀 세분화해서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좀 더 내용을 보충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평가 지표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 여건, 비정 및 운영 체계, 일터학교 순환형 교육, 평생교육 체제 융화 협력, 지속 가능성, 이렇게 5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여건입니다. 기본 여건은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학이 어느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량지표 4개를 지금 현재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신입생 충원율입니다. 핵심 지표에는 이제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율이고요. 여기서는 기본 여건 선정평가 때 보는 기본 여건에서는 대학 전체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 정보 공시 제출하는 자료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일은 지금 22년 자료가 대학 공시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체 경력 교원 확보율입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대학 정보 공시 자료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대학 그 공시 자료 같은 경우는 산업체 경력 전인 교원, 그러니까 전인 교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전인 교원 외에도 비전임 교원까지 포함을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 교원만 작성하시지 말고 산업체 경력 가진 최근 5년 이내에 신규 임명된 교원 중에서
전임, 비전임 모두 포함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 환원율입니다. 이제 일반대 전문대 양식은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국공립 대학과 그리고 사립대학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양식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 정보 공시 자료 기준으로 저희가 모두 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해당하는 양식을 사용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율입니다. 역시 대학 정보 공시 제출하는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기본 여건에서 작성하는 자료는 모두 올해 공시될 4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 및 운영 체계입니다. 먼저 사업 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부분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관련 대학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계획 부분은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 비전과 목표와 관련된 발전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는데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해당 대학 이제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성이 좀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라이프 사업을 통한 이제 성인 학습자 단과 대학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대학에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좀 중심이 돼서 설계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라이프 단과 대학과 타 단과 대학이 좀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운영 체계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발전 계획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산업 기반 대학 평생교육 수요 조사의 적절성 부분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내용에 근거해서 수립하셨는지를 작성하시는 부분으로서 이제 뭐 기존에 실시되었던 수요 조사라든가 뭐 지역의 발전 계획에서 나왔던 수요 조사 분석 결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 내외의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또 반드시 그 분석된 결과를 그러니까 조사하셨던 결과를 분석하셔서 이 계획에서 어떻게 담고 있는지 한 내용도 포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체계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평생교육 체제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부분은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을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직원 배치 등 지원 조직 구성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전담 행정기구 관련된 부분과 성인학습자 전담 학습 지원 시설 학습 지원 센터 구축 이 두 부분 모두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행정기구 1주기 때는 행정기구에 관련된 부분만 있었는데 2주기에서는 성인학습자 전담 학습 지원 센터도 이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사업 전담 조직 현황에 대한 표가 있고 또 그 아래 바로 성인학습 전담 학습 지원 센터 조직 현황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핵심 성과지표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교원 확보 계획입니다. 이제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그런 학과나 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좀 여러 가지 학습 지원이라던가 또 수업 시간도 이제 주간이 아닌 야간에 운영이 되고 주말에 운영이 되고 또 블렌디드 러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인교원들이 좀 이제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라이프 사업 대학에서 안정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전인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1주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하지만 우선은 그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좀 우수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교원 확보 방안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적 정보화 자원 구축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실습 시설, 실습 기자재 이런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학습 관리를 위한 LMS와 같은 그러한 정보화 자원까지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2년치의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운영 모델의 적정성입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규정 마련 등 전반적인 추진 체제 구성과 운영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업 운영 모델 추진 체계도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고, 또 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의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본부 교무위원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고, 또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외부 위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운영 모델 추진 계획의 구체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학과를 신설하시고 이제 모집을 하실 텐데, 어느 학과 어느 전공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각 학과별로 정원 내 정원으로, 정원 외 정원으로 몇 명을 모집하실지 이 표에 작성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1차전도 2차전도 구분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고, 이제 기존에 참여하셨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하는 학과는 옆에 비고란에 신설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던 학과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몇 년도 사업에서 신설이 되었는지 함께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정원 모집 정원이 확보된 과에 한해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브랜드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개설 및 브랜드화 전략도 함께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연계하는지 그런 내용들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업비가 이제 국고지원금으로 비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이 국고로 지원돼서 운영되는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반드시 본 사업비로 환원해서 재투입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일터 학교 순환형 교육입니다.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 운영의 적정성 부분은 이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관련 대학의 중장기 비전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에 맞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설 개편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을 성인학습자 특성에 맞게끔 개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개발과 개편을 좀 구분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24년도 입학에서 졸업까지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조망하는 전공 로드맵 이수 체계도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모형 창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입니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형태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추진할 성인학습 친화형 교수학습 방법 및 개발 운영 계획을 사업 연도별로 구분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의 질관리 제도 수립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질 확보 및 내실화된 교육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출결석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또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각 학습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블렌디드 러닝과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과 구분하셔서 운영하실지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모집 방법과 연결돼서 이제 성인학습자 친화형 입학 전형 및 평가 방법이 어떻게 적정한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원 내 정원 외 이렇게 모집 정원을 작성하셨던 거에 근거하셔서 수시로는 몇 명을 모집하고 정시로는 몇 명을
모집하실지, 그리고 세부 전형 요소별로 단계별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리고 평가하신다면 단계별로는 어떤 평가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부정 입학과 관련돼서 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 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 입학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되거나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또 참여 제한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부정 입학 방지 대책을 좀 자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설정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 과정 충원 계획의 구체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셨던 목표로 설정하셨던 정원 내 정원 외 학습자 모집 정원을 어떻게 충원하실지, 그래서 홍보 방법, 홍보는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라이프 사업에서는 유연한 입학 학사제도와 관련해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학습경험 인정제 이 5가지를 일단 우선 대표적인 유연한 학사제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 이 외에 기타로 이제 유연화할 수 있는 학사제도 운영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인학습 지원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성인학습자들은 학령기 학생과 달리 어느 정도 학업 공백을 가지고 다시 대학에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 학력, 대학에 적응하고 수업에 따라가고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초 학습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또한 그 학비 부담 경감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학비 지원 계획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체제 융화 협력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공유협업의 실현성과 관련해서 먼저 6-1은 지역사회 협력 기여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 실적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기여 노력과 성과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를 함께 제시해 주시고,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대학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기존에 운영하셨던 실적은 최근 4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학과의 인재 양성 계획과 지역사회 혁신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인력 수급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 인재 양성 계획 실적 및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내외 융화 및 교류 협력 확산, 운영 계획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 내 동반 성장, 대학 내 부분과 대학 외 부분 이렇게 2가지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학 내에서는 어떻게 이 성인학습자들과 학령기 학생들 융화시킬지 이러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인신화 학부가 운영될 수 있을지 이런 거버넌스 구축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외 대학 간 교류 같은 교류 부분은 이제 라이프 사업 참여하는 대학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타 대학, 일반 대학이든 전문 대학이든 타 대학 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성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일주기 사업 작성 양식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먼저 연도별 집행액과 관련해서 이제 연도별 10억 기준으로 하셔서 사업비 10억으로 기준으로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구분하셔서 어느 내용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23년 국고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고 10억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세부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첨부했으니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 외에 이제 대학에서 교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표에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하셔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예산 활용을 어느 항목에 따라서 예산하겠다고 산출 내역과 그리고 세부 사업명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째, 성과 관리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먼저 자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성과 관리를 위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이 운영에 따라서 피드백 환류 체계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위원님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계획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시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사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환류 계획까지 수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과 지표의 타당성과 도전성 부분입니다. 핵심 성과 같은 경우는 공통 지표와 이제 유형별 지표가 있고, 그래서 먼저 공통 지표를 보면 저희가 기본 여건 부분과 관련해서 신입생 충원률을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앞에 있던 1 영역에서의 신입생 충원률과 다르게 여기는 성인학사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률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학사 중도 탈락률은 해당 작성 방법 산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요. 좀 고민을 했는데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아직 구해지기에 조금 시기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작성하지 않고 2차년도에 중도 탈락률을 몇 퍼센트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성인학사 정원 확보율입니다. 그래서 성인학사 정원을 1차년도, 2차년도 기준에서 얼마만큼 확대할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별 지표입니다. 이제 성인학사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및 운영 실적이고요.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유연한 학사제도가 없다면 이제 먼저 학칙을 제정하셔서 이런 학사제도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이제 실제 이 학칙에 따라서 학사제도를 운영하신 실적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학칙에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련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적이 없다면 그냥 0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학습자 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 전담 조직 운영 실적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이 있는데,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은 이미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라서 기준값은 현재 값에 맞춰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만약에 신규로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대학 같은 경우는 기준값을 0으로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0으로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개편 실적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과 개편 구분하셔서 향후 1차년도, 2차년도 몇 개의 과정을 개발 개편하실지 목표치를 설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핵심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런 자세한 작성 내용은 또 추가해서 이번 금요일 날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성과 지표는 이제 대학에서 이 핵심 성과 외에 예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 자율 성과 지표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대학에서 3개 이내로 설정하셔서 연차별 설정 근거와 산식을 정의하시고 연차별 달성 목표값을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증빙자료 표지고요. 표지는 역시 이제 별도 수정하지 마시고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증빙자료 목록은 반드시 해당 계획서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2차년도 사업은 이제 2차년 고도화형의 경우는 구축형과 평가 지표와 작성 방법이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요. 네, 평가 지표 이제 가점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데 가점 같은 경우는 1주기 종합 평가에서 상위 20% 대학은 1과 3점이 가점을 부여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지만 상위 20%가 아닌 대학 그리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성인 친화형 교육 모형 운영 실적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작성 서식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양식은 동일하고 사업 신청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유형, 고도화형인지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 총괄표를 보시면 이제 공통 지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형별 지표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구축형이 구축하는 말 그대로 설치하고 이런 내용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하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성과 얼마만큼 활성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에서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단순히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겠다 약간 도전적인 목표 좀 내용으로 좀 구성하셔서 해당 부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화형의 공유 타대학 및 교내 공유 협력 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양식은 다 비슷해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학습 전담 그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고도화형과 구축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핵심 성과 지표에서도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전담 직원, 전담 인력 그냥 구분 없이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좀 성인학습 지원센터에서 전담 인력 간의 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별도로 좀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런 방향이 있어서 작성하실 때 핵심 성과 지표에 따라서 그 기능을 좀 구분하셔서 입학과 인사, 입학 상담이란 부분이니까 아니면 교수학습 지원 그리고 뭐 취업이나 그 경력 개발하는 쪽 기능별로 좀 구분을 하셔서 전담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설명의 자료지 125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도
구축형과 고도화형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제 구축형은 이제 이런 학사 제도 마련하는데 좀 중점이 있다면,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 기반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그 유형을 더 늘리고, RPL 같은 경우는 학점 인정하는 그런 유형을 늘리고, 또 학점 인정 수, 그리고 또 많은 학습자들이 RPL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설정하셔서 계획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0페이지 이제 대학 내외 융합 및 교류 협력 확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고도화형에서 핵심 성과 지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구축하는 걸 넘어서 대학 내 이런 유연한 학사 제도 운영 실적이라든가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우수 사례로 발굴이 되어서 교내 안에서도 학사 제도가 다른 타 대학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대학, 다른 라이프 사업 대학과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다른 대학과 어떻게 이런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지, 그래서 확산을 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이제 가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공통집 네, 143페이지에 유형별 유형별 지표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및 활성화 실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활용 건수들이 늘어나서 우수 사례로 공유될 수 있을 정도의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서 운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전담 인력 그 기능별로 좀 구분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조직 내실화 및 활성화 실적 같은 경우는 겸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전임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전담 성인학습 지원센터 구성하실 때 전담 인력이 반드시 좀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과정 모델 같은 경우는 핵심 성과 지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핵심 성과 지표에 맞춰서 수정하여 금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도화형에만 있는 지표고요. 그래서 교내와 교외 어떻게 협력 공유를 할지 이런 실적도 구상하셔서 목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지표는 3개 이내로 정의하시고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점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20% 1주기에서 상위 20% 대학 같은 경우 3점이 일괄 부여가 되고요. 그 외에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친화적 교육 운영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 정원 비율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 정원 내 정원 외 전체 정원이 아니라 그 정원 내 정원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정원 내 정원으로만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 운영 현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제도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칙이라던가 그런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 개정 사항과 더불어 실제 운영 실적이 있어야 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학칙과 더불어서 반드시 해당 사업과 이 제도와 관련된 운영 실적도 증빙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자 신입생 중도 탈락률 부분입니다. 신입생 각 연도별로 신입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인학습자 모집을 한 학과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성인학습자 신입생들이 얼마를 모집을 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중도 탈락했는지 해당 증빙 자료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증빙 자료 목록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 사항에서도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보시고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향후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